자, 일단 오늘은 뭐 그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제 각각 1.5, 뭐 2%,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수는 이제 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지수 얘기는 체크만 좀 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금방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어제까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뭐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빠졌다라고 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개인들이 어제는 좀 투매를 좀 하면서 그죠? 네,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는 저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 작년 8월 달이나 10월 달, 뭐 12월 달까지 투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어제까지 나온 투매에서는 분명히 그죠?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을 유지하고 끝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종목들 예를 한 두 개 정도 들으려고 갖고 왔는데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지수 얘기는 조금 그 다음에 종목 얘기는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둥이아빠짱님하고 미정현님 어서 오세요. 네, 천사님하고 여기 수은아님, 홍지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를 이렇게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 차트를 띄워놨는데 삼성전자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그 여기에요. 미리 여기서 선 하나 거놨는데 항상 거저 있는 거죠, 이거 그죠? 네,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그죠? 3,000포인트 전후 평상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네. 3,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30%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세다 싶으면은 3,0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정도. 네. 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2,950이나 3,050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기관. 네, 어제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수 어제까지 하락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녹화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제 요 정도까지 오미크론 터졌을 때 그 저점이 대충 여기지 않습니까? 최대는 여기까지인데 대충 그냥 여기까지 와서 찍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딱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인간 지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지수가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좋을 때 고점을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점을 찍을 때 그 유튜브 채널 실시간 시청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제일 많을 때가 조정 나오기 직전에, 그리고 언제인 줄 아세요? 바닥 찍을 때, 요때 있죠? 네. 단기 바닥, 특히 단기 바닥 찍을 때, 그때 그 시청자 수가 순간적으로 급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뭘 좀 해보시려고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요, 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평상시에 방송 안 듣다가 지수가 전저점 깨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위로받으려고 궁금하니까 힘들어서 방송을 또 들어요.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유튜브 쪽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확 줄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유튜브 쪽에 실시간 시청자 수 잘 보라고. 확 줄었어요 지금. 자, 아마 천천히 들어오실 겁니다. 천천히. 급한 거 없으니까, 그죠? 왜냐면 오늘 지수가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천천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이 좋아요. 꾸준하게 방송 들으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들이 좋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또 딴 데 가고 그런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꾸준하게 잘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들 되실 거예요. 아무튼 어제 이제 지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관련된 얘기는 어제 거 참고하시면 돼요. 지수가 아무튼 잘 올라왔고,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지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체크만 해드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전저점을 또 건드리면서 투매가 나오니까 힘들어하실 게 뻔하니까 좀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 얘기 해드린 거고요. 어제 그 바구니 얘기했었죠. 바구니를 비우면 다시 담게 돼 있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뭘 보셔야 되냐면 지수는 이제 치우고요. 네.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예요? 잠깐만요. 또 오해하실라. 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여기에 뭐 뉴스가 뜨면 이렇게 뭐 공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알림이죠, 알림. 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 1월달에 이제 그 96,000원까지 크게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동학개미들이 올라탔고, 그죠? 1년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보냈죠, 그죠? 네. 1년 동안 꼬박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 8월 달부터 거래를 터트리면서 팍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이런 식의 쌍바닥을 찍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전자가 추세를 돌렸어요. 추세를 돌려놨어요. 네. 저번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게 추세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깬 거예요. 깼는데 그게 뭐냐면 추세선을 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하락, 그 밑에를 깨버린 거죠. 네.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못 견디고 또 떨어졌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테이퍼링 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고. 삼성전자가 뭐고 우리 망했다 그랬거든요. 언론에서. 그죠? 네.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눈물의 손절을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딱 올라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인지 뭔지 뭐 그게 위험하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떨어졌고,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증가하면서 방역 패스 한다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하고, 그죠? 뭐 위드 코로나 또 정책 뒤집어 엎고 막 그랬죠. 그죠?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힘들어서 주식을 이제 포기를 많이 하셨죠. 네, 그러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뭐 했느냐면 오미크론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저점을 다 찍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원래 추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추세가 여기 아닌데 이 안에 복귀했다고요. 복귀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단부에 와 있죠. 여기서 지금 이평선이 지금 진한 게 하나 보이실 텐데, 이평선이 이게 뭐냐면 보라색, 여기 201선인데요 201선은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쩔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201선인데 201선은 이제 그 경기선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 20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선하고 이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 다 손절하고, 그죠? 이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팔면서 미국의 AMD, 엔비디아 아니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 사러 막 갔죠. 서학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삼성전자는 안 돼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서 8만원까지 올려놨죠. 그죠? 배당락하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수가 막 급락을 하는데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삼성전자는 멀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뭐 7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201선을 지금 밟고 있어요. 여기 201선이거든요 201선을 밟고 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내줄 때는 특정 이평선을 밟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뭘 밟아야 되냐면 11선, 아니 5일선, 11선, 21선 같은 단기 이평선을 밟는 게 아니라 최소한 60일에서 200일선 정도의 이평선을 밟고 있어야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0일선이 요럴 때 좀 필요한데, 잘 보시면 200일선을 밟고 있다.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삼성전자 급등하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200일선을 밟은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계속 역배열로 흐르다가 막 투매 나오고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 뭐 했어요? 200일선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갈지 다음 주부터 갈지 다음 달부터 갈지 대홍주니까 그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러 가시면 사겠습니까? 요즘에 개별주 테마주도 무서워서 안 사시는데 삼성전자 사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방 보유 종목이기도 해요. 삼성전자 옛날에 여기서 다 팔고요. 나중에 여기서 다시 샀어요. 10월 14일인가요? 네, 저점 찍을 때 6만원대 샀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뭐하러 다 팔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회원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만 회원들도 좀 보시라고 얘기해드렸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조정 싫어하시죠? 조정이 뭔지 아세요?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 고개를 숙이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역배열이에요. 그 정배열은요, 확 뜨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이에요. 그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조정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지수에 큰 조정이 오겠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뭐 어마어마한 이제 슈퍼 악재가 나오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설령 그런 게 나와도 결국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지수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도, 미국 증시도 지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요즘에 뭐 맨날 그냥 미국의 뭐 테슬라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보시죠. 테슬라. 네. 테슬라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 보시는데, 미국에서 신고가라고 있는 주식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유주인데요. 정유주, 은행주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고가라고 있습니다. 은행주. 금융주가 신고가라고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금융주가 신고가가 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뭐 금리를 올리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맞긴 맞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막 이렇게 좀 안 하려고 하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큰 조정이 온다, 뭐 이제 대공황이 온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온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증시가 폭락이 들어올 수 있다, 경제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경제가 정말로 망한다는 얘기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예요. 맞죠? 근데 금융주가 신고가 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헛소리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찍으세요. 네. 그 얘기가 다 헛소리란 얘기예요. 네. 이럴 때는 전 세계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 주식을 보면 돼요. 비관론자들 얘기가 다 헛소리란 얘기라고요. 그리고 경제가 망한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80 위로 올라갔거든요. 오미크론 때문에 뭐 기름 쓸 일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거짓말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5월달쯤에 올리려고 하다가 3월달부터 올린다고 그러고, 처음에 한 2번 올린다고, 이제 올해 2번 정도 올릴 거라고 했다가 3번, 4번 뭐 더 올릴 수 있다고 막 그러죠. 그 왜 그러겠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단 소리예요. 오미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특히 미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스터샷, 그 다음에 방역 패스 이거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 같아요. 정부에서요. 자꾸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오미크론이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크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아니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기름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유가가 떨어져야죠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데요? 정말로 경제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헛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또 수익 나면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그렇고 이제 정유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오늘 저기 SK이노베이션이 막 급등했잖아요. 네. 옛날에 저희 방에서도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다 팔았어요. SK 작년 초에 팔았나? 하여튼 뭐 다 팔았어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대형주인데요, 그죠? 9.5% 급등했죠.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최근에 보면은 혼자서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죠. 최근에 2주, 3주 보세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정유주잖아요. 물론 2차 전지나 다른 것도 하지만 정유주거든요. 자, 미국의 전 세계 최대 정유회사 중에 하나가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 열심히 신고가 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위기라고요? 다 헛소리라니까요. 기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올라가기도 해서 마진이 많이 남겠지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라톤 오일 여기도 신고가죠. 쉐브론 신고가죠. 네. 자, 어제 카카오랑 뭐 이런 얘기 해드렸죠. 카카오 이런 거. 네. 카카오하고 정유주하고 정반대 아닌가요?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게임 회사 이거하고 엑소모빌 같은 정유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이거는 IT, 이거는요 전통적 제조업 우두머리예요. 카카오, 네이버, 뭐 게임 회사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니까 막 인터넷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IT의 최고봉이고 정유주 있죠? 정유주가 뭐냐면 특히 엑소모빌이 옛날에 애플이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엑슨모빌이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했다니까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엑슨모빌이나 이쪽에서 정유주나 은행주나 이런 쪽이 신고가가 나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폭락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싸다고 막 들어가서 이거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정반대 걸 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오늘도 번호를 좀 많이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답답해하는지 아시겠죠?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 딱 급등하는 타이밍에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시냐고요. 저거는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 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판이 바뀌었다니까 작년부터. 네. 카카오나 네이버 고점이 작년 여름 아닙니까, 그죠? 네. 판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제대로 이제 간파를 못하신 거예요. 이거를 테마주도 중요하고 대선주도 중요하고, 그죠? 오늘 내일 단타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이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이 밀물인지 썰물인지는 알고 낚시를 하더라도, 그죠? 밀물인지 썰물인지 알고 해야죠. 저도 왕초보 때 낚시를 지금도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밀물이 뭔지 썰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낚시하러 갔다가 고생만 많이 한 적 많아요, 진짜. 지금 뭐 알려드린 거냐면 밀물, 썰물 그거 알려드린 겁니다. 물때를 알아야 낚시를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우리나라 지수 궁금하시면 어제 방송 보세요. 네, 어제 얘기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눌림목,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을 유지한 세력 매집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제 개별주 종목 얘기할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낮에 그 회원들한테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얘기했었거든요. 낮에 올라갈 거니까 뭐 잘 참고하시라고. 종목 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니까 종목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보다 보면은 아 저거는 이제 확 뽑겠구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베이스가 이틀 전에 눈에 들어왔는데 무방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뭐 얘기해도 뭐 여러분들 반응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낮에 그냥 오늘 낮에 여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좀 더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딴 거 설명한다가 한 4% 5% 약간 올랐을 때 그때쯤에 이제 다른 거 설명하다가 이거 빨리 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한 19% 거의 20%까지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최근에 지수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눌림목을 유지한 채로 버티고 있던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한 종목 더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평선을 지우고 보죠. 네, 기법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00일선은 놓을까요? 200일선 지우죠. 자, 모베이스인데 모베이스가 이제 뭐 이것도 테마주죠, 그죠? 네, 테마주였는데 일단 히스토리 역사를 좀 얘기해드리면 과거 이력. 모베이스는 옛날부터 윤석열 씨 테마주였어요. 초창기부터 윤석열 테마주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 3, 4월 달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 급등할 때 같이 상승했었고요. 상한가는 이제 위에선 안 나왔어요. 저기 밑에서 여기 한번 양봉이 하나 있는데 상한가가 아니고 상한가 없이 올랐던 종목인데 옛날에 윤석열 테마주가 처음 생길 때 나타난 게 여기죠. 근데 아무튼 처음부터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근데 윤석열 테마주 치고는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거래 터지면서 작년 3, 4월 달에 급등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점은 4월 달에 고점은 4월 1일 날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기 5월 달, 6월 달 이제 눌림목의 형태죠. 들었다 놨다. 개인들이 여기서 이걸 많이 샀어요. 왜냐면 아직 많이 못 간 윤석열 테마주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이걸 많이 샀더라고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항상 그죠? 항상 급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6월 달부터 왜 윤석열 테마주들이 쭉 급락하면서 여기까지 빠진 거죠. 그냥 여기 고점은 6,500원, 저점은 3,000원.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네. 급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기 전에 있죠. 여기가 대충 6,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000원이고 반토막 난 거죠, 대충. 그죠? 네. 급락을 했는데 그 최근에 뭐 웹스라든지 제일테크노스라든지 뭐 덕성도 그랬던 것 같고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뭐냐면 세력들이 빠져나가라고 본인들이 수익 내려고 올렸겠지만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도 빠져나가라고 약간 좀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이 막 여기까지만 올라갈 때 딸랑 요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난 상태에서 고작 올라간다는 게 4,000원 6,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4,000원 가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서 또 폭락을 한 거죠. 그죠? 다시 올리긴 했는데 가려고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오미크론을 이겨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준석 씨가 또 빗나간 거예요. 또 윤석열 씨 또 말실수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고 그죠?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12월 말에 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씨한테 질 것 같아서 떨어졌고 여기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지고 이제 선대위 꼬리고 김종인 씨 합류해서 이제 가볼까 했는데 다시 또 이준석 씨 갈등. 네, 떨어졌죠. 그러다 다시 이준석 씨랑 갈등 봉합되면서 또 다시 양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참 이게 힘들게 가죠, 그죠? 네. 대선주를 저도 한 20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더럽고 힘든 대선은 처음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네. 참, 네. 제가 오죽하면 더럽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말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더러운 선거예요. 생각할 것도 많고, 네. 더러운 강도도 너무 심하고, 네. 양쪽 다 네.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 종목들이 진짜 뭐 성하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주식의 주자도 모르셨던 이제 그 주린이들이 또 대거 네. 영입되면서 차트 다 박살내놨고, 주린이들이 차트 다 박살내놨어요. 세력이 박살낸 게 아니에요. 세력은 그냥 가만히 냅뒀고 가만히 있었고, 세력 주린이들이 다 박살내는 거거든요. 이제 평상시 안 나오던 차트 나오고, 네.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한 건데, 이게 그 험한 그죠? 네. 악재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도 뭐 한 거냐면 그냥 눌림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눌림목이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선을 하나 걸어볼게요. 자, 선을 걷죠? 좀 더 진하게 볼까요? 이 선 보이시죠? 자, 이거 여기에서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와요. 상한가는 보통 안 가요. 눌림목을 만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네, 급등하다가 조금 뒤로 밀리는 이런 캔들로 끝나죠. 그리고 운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눌림목을 유지하냐 못하냐는 뭐냐면 여기 검은색 선 있죠?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눌림목이 유지됐다 유지 안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거래가 솟구치면서 양봉이 하나 나오죠? 어딘가에 가서 걸려요. 어디에 걸리겠어요? 어딘가에 매물대가 하나 있겠죠? 매물대 저항에 걸리거든요. 그 매물대 주인은 누구냐면 물린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부딪히고 내려와요. 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검은색 선, 양봉이 나온 그 자리까지 눌린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눌림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깨고 반등 나왔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눌림목이 아니라 세력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손절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력이 없다. 이거는 세력이 먹고 나간 거니까 이거는 들고 있으면 패가망신하는 주식이니까 원칙을 가지고 항상 손절하라고 가르쳤었어요. 언제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에도 이런 기법들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 그 기법 갖고 하시면은 맨날 손절하다가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반에 반토막 나서 아마 끝날 겁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 기법을 많이 쓰니까 일부러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 종목이 호재가 나왔는데 한번 갔다가요. 한번 떨어졌다가요. 왜냐면 하도 이 기법을 많이 쓰니까 이제 세력이 그냥 냅둬요. 그냥 아니 일부러 또 한번 떨어뜨리든지 한번 담가요. 푹 담근다고. 김장철에 소금 저기 뭐예요? 배추에 소금 친 다음에 소금물에 푹 담궈 놓죠. 네. 언제까지요? 숨이 죽어서 절여질 때까지 푹 담궈요. 네. 개인들이 여기서 막 손절해요.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손절을 막 해요.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올려요 다시. 그리고 확인하고 가요. 아무튼 기본은 뭐냐면 여기를 유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절대 안 깼어요. 요즘에는 깼다가 바로 올려놔요. 좀 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를 절대 안 깼어요. 근데 지금은 깼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확실히 어제보다 덜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유튜브에 이제 지금 시청자 수, 동시 시청자 수를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제보다 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 기법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그 기법을 버리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 기법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긴 한데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아무튼 옛날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5일선도 지나가고 20일선도 지나가거든요. 맨날 그거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내 매수가 대비 얼마, 뭐 비중 추가, 뭐 손절. 그냥 눌림목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눌림목은 개인들 나가라고 누르는 거예요. 누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최고의 눌림목은요,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김광석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 노래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명곡이잖아요. 네. 눌림목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왜 샀지? 막 이런 자괴감이 들 때, 예, 항상 그 녀석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할 때. 왠지 여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보 같고, 그죠? 네. 자책감이, 자책을 막 하고 막 자책할 때도 있고 막. 네. 그게 진짜 눌림목이에요. 편하게 해주는 건요, 가짜 눌림목이에요. 사기꾼들이 보통 편안하게 해주죠. 네. 이게 이거라고요. 그게 모비스라고요. 여기서 한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차트를 낮에는 이거 그냥 얘기만 하고 설명 안 했는데, 자, 조정이 끝나고 눌림목이 나오는 거였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거라니까요. 자, 급등했죠? 거래 터졌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세력이 시세 분출하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겠죠? 이거는 가짜 눌림목, 일명 이미테이션. 네. 가짜 눌림목이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조정이 오죠. 항상 가격 조정 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가 와요? 기간 조정이 오죠. 그리고 세력이 다시 물량을 감아지겠죠. 눌림목이 또 나오면 다른 말로 세력이 재매집을 하는 거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매집할 때 눌림목이 나오니까 아까 뭐가 나오겠어요? 양봉 나오고 이렇게 누르는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죠? 이 양봉이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어딘가에 매물대까지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 개가 나온다고 하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겠죠. 뭐 한 거냐면 그거 한 거예요.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여기가 6,000원, 6,000원, 6,500원, 여기는 3,000원대 초반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그만 떨어질래요. 그래, 그만 떨어져라. 그리고 들었다 놨는데 지수가 폭락하니까 전저점 깨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 놨는데 오미크론 터져서 또 깨고 차트가 많이 망가진 거죠. 누구 때문에요? 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린이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신용 많이 쓴 주린이들 특히 요분들 때문에 박살났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이랬을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쭉. 근데 그냥 뭐 미국이 뭐 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집어던지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집어던지고 오미크론 확인도 안 해보고 집어던져버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 차트가 이제 희한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원래는 이거였다니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쭉. 네거티브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갔으면 벌써 모베이스 들고 있는 사람은 100%에서 200%까지 수익 나고 끝났었어야 돼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눌림목을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눌림목을 유지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하락하다가 이 양봉 나오면서 하락이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냐면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다 왜 설거냐면 이날 양봉 종가 여기잖아요, 그죠? 보니까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틈에 나오고 힘드니까 여기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그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린 다음에 뭐 했어요? 예, 박스권 바깥에서 원래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그죠? 원래 11월 달에도 지지를 한번 했다가 떨어진 거죠. 네. 지지로 바꾸고 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이죠, 그죠? 네.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크게 보면은 박스권 돌파한 거고 다 치우고 그냥 양봉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거래 실린 거?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어디까지 눌렀어요? 양봉 밑에까지 눌렀겠죠. 자, 여기 기준으로 선 겁니다. 여기요. 여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여기 지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해도 그죠? 네, 윤석열 씨 쪽이 뭐 망했다, 보수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2월 말 1월 초에 워낙 그냥 안 좋게 올라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지. 즉 눌림목이었던 거죠. 양봉 하나 뽑은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눌림목이에요. 지수가 아무리 급락을 해도 버티고 양봉 나오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모베이스 어제 무방에서 얘기 안 해주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낮에 회원들한테 보시라고 뭐 재미삼아 뭐 보시든지 뭐 공부를 하시든지 편안하게 하시라고. 추천당한 건 아니에요. 종목처는 딴 거 나갔고 이거는 그냥 공부용. 거래가 아주 오랜만에 눈에 띄는 거래가 하나 나왔잖아요. 고만고만하다가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주가를 올리려고 이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뉴스 보고 한숨 쉬고 계좌로 보고 한숨 쉬고 차트 보고 불안해하고 미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할수록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지르는 것도 안 되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수익이 안 나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분열증, 정신병자들 있죠.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분열. 네. 그 사람들이 왜 미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길 가다 보셨을 거예요. 자기 혼자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막 뭐라 막 얘기하면서 가지고 그죠? 네.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혼자서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입 밖으로 안 꺼내서 그렇지 혼자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았어요. 팔고 나면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격하게 공감하신 분들은 자 7번 찍어보세요. 네. 정신병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거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주제가 약간 다를 뿐이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좌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했지 그것도 나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자신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제가 늘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혼자서 얘기하시면요 누가 말 걸은다니까요. 네, 무슨 남양 특집이 아니고 진짜 누가 말 건다니까요. 말 걸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러면 결과가 항상 안 좋게 나와요. 네. 눌림목은 되게 단순해요. 이게 기본 원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낮에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이제 윙이푸드라고 있어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 밑에서 뭐 좀 한번 해보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거래도 없고 아마 건드리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만 떨어지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기만 하면 폭락, 그죠? 한번 들었다 놓으면 또 떨어지고. 윙이푸드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8월달에 급락 나왔다가 회복을 다 해놨는데 회복해놓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거래가 들어와서 올리려고 했더니 10월 초에 폭락 나오고 11월 중순에 이제 올라가려고 한번 뽑았는데 요소수 대란 터지면서 오미크론 그러면서 더 깨진 거죠. 안 된 거죠 이것도. 낙폭과대가 심했던 거고. 이거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들었다 놨다 했겠지만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거 추천하면은 제가 추천주 아닙니다. 이런 거 추천하면은 개인들이 잘 안 사세요. 뭘 이런 걸 주냐고.
이런 거 말고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거 내놓으라고 막 그러세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네. 사실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무료 추천 안 하니까. 그냥 모베이스는 대선 주고 아예 대놓고 들었다 놨다는 거고, 윙이푸드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료가 붙거나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주가가 좀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이런 거 안 사고 네이버나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너무 싸다고. 전에 4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2만 원이라고. 너무너무 싸다고. 카카오 보면서 여기서 그냥 1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만 원이라고. 너무 싸다고. 거의 반토막이죠. 어제 LG생활건강 그 영상 보신 분들 1번 찍어 보세요. 어제 LG생활건강 방송 끝나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예. 그 무소TV 쪽에 올려놨거든요. 무소TV 유튜브. 네. 이것도 그런 거예요. 178만 원짜리가 어머머 세상에 94만 원이네. 너무 싼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니까요. 그죠? 이거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눌림목의 정반대 아니에요? 거래를 눌림목이 뭐예요? 자, 눌림목이 뭐 정리해 드릴게요. 눌림목이 뭐죠? 그러니까 밑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 잘 보세요. 눌림목이 뭐예요? 조정이 끝나고, 그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눌러요. 거래도 감소하겠죠, 그죠? 네. 감소하다가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쭉 양봉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눌러요. 거래량도 당연히 늘었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을 또 잘 만들고 개인들을 쫓아내고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놨으면 또 양봉 나와서 올라오는 거예요. 쫙 올려요. 그리고 또 눌리겠죠. 이게 눌림목의 연속이거든요. 네. 이런 걸 사셔야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죠. 네. 그거만큼 쉬운 게 눌림목 아닌가요? 이런 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항상 이런 걸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지 않습니까? 애플과 관련주가 주식시장 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작년 1월 11일 그 전후 보시면 현대차가 애플카 때문에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작년 1월 달에 써먹었던 테마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네. 주식시장 패턴이 바뀐 게 아니라 재탕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 방송청 제목 보니까 그 김 실장님이 이제 애플카 관련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바뀐 게 아니라 정확히 1년 전에 했던 거 재탕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카카오는 뭐예요? LG생활건강을 잘 보시면 뭐예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돌다가 거래 실려서 음봉 떨어지고, 돌다가 거래 실려서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히 뭐겠어요? 뭐겠어요? 눌림목의 정반대 아닌가요? 눌림목은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세력의 매집 패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건 정반대니까 뭐겠어요? 나간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대용주니까 세력들이 그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 돈이 나가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시장가 매도한다고 될 일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파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한 번에 다 못 파니까 나눠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다 누가 받아줘요?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이 영원히 끝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개인들이 이거를 좋게 보시는 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눌림목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어디에서 응용하시면 돼요? 카카오.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음봉, 거래 실어서 음봉 때린 다음에 누르고, 거래 실려서 음봉 때린 다음에 누르고, 거래 실어서 음봉 때린 다음에 누르고,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 정반대 아니냐고요. 카카오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네이버. 앞에서는 이제 물론 잘 올라갔죠, 그죠? 네, 잘 올라갔는데 앞에서 올라갈 때는 맞아요. 거래 실려서 양목 만들고 돌리고, 거래 실어서 양목 만들고 올리고,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음봉 때리면서 돌리고, 거래 실리죠? 떨어지면서 음봉 때릴 때 거래 실리고 또 돌리겠죠. 그 눌림목의 정반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개인들한테 되게 이제 친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매일 쓰실 것 같거든요. 저도 두 개 다 거의 매일 써요.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접속이 안 되면 저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안 좋을 때 어떤 걸 찾으시냐면 안전하고 싼 걸 찾으시거든요. 나랑 이제 친숙한 거. 네이버하고 카카오인 거예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일상생활에 많이 쓰니까 거기 제품들을,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소비 심리가 아무튼 그래서 요즘 좀 안 좋으니까 안전하고 싼 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새 거가 아니라 중고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눌림목의 정반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주변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 사시는 분들 많죠. 많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거 기회 아니냐,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뱅크나, 그죠? 또 뭐겠어요? LG생활건강 이런 폭락하는 대형주들을 살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세요. 그래 그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죠?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항상 그런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물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눌림목 종목을 매집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반대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물리면 오랫동안 못 나와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눌림목의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2월달하고 3월달에는 상장 폐지 시즌도 있고,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아까 뭐 애플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작년에 했던 것도 재탕 한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연말 연초에는 그 대선주 구정이 있기 때문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 정권 바뀌겠죠. 3월 지나면, 그죠? 선거 끝나니까 정권이 이제 뭐 이재명 씨로 바뀔지 윤석열 씨한테로 바뀔지 아니면 혹시 모르죠, 안철수 씨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거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대선 정책주가 이제 정부 정책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대기업이 연말 연초에는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규 수력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 그 M&A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네. 로봇 관련주도 급등한 상태에서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이 안 내려오고 붕 떠서 버티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또 개별주 이런 것들 또 실적주들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여기 아까 그 뭡니까 눌림목이랑 이제 영 정반대로 음봉 때리면서 이제
그 급락하는 거 쭉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마무리 짓죠. 잠깐만요. 이쪽에 유튜브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검사님 그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여기 여기 밥TV 쪽 유튜브인데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현정님, 검사님, 천사님이 지금 최근에 댓글 다셨는데 잘 들리세요? 왜 오류라고 뜨죠? 다른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수도 반등이 잘 나왔고, 그죠? 네, 그 오미크론이나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지금 뭐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으니까 비관론자들 얘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열심히 투자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그 김 실장님이 방송을 준비하시는데 아까 뭐 애플카랑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되게 오랫동안 공략하신 분이라서 이런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아까 누가 애플카 얘기하시길래 저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돈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라 1년 전 재탕이죠. 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김 실장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죠, 그죠? 요거에 따른 테마주도 요즘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관련된 뭐 테마주도 움직이고 LG 관련된 테마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애플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거예요. 테마주만 한 20년 이상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선주도 하시는데 일반 테마주들은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분이 그 얘기하실 때 아까 제가 현대차 얘기했었죠. 현대차,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간 건 없는데 작년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그죠? 네, 돈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월달에 1월 8일날 현대차가 24% 급등했었습니다. 현대차가요. 24% 상한가에 보냈어요. 상한가. 그 다음날 17%하고 또 급등했었죠. 이슈가 뭐였냐면 애플카 현대차랑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갔었고 그 기대감에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사셨죠. 네. 그게 1년 전, 딱 1년 전이잖아요. 지금 1월 12일이고 딱 1월 8일, 1월 11일 딱 1년 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재탕.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김 실장님 방송 무쏘TV에서 이제 바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김 실장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카 얘기는 김 실장님이 더 잘해주실 거예요. 네,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방송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인사 좀 하고 나가세요. 그냥 휙 나가시니까 이런 거 갖고 뭐라 안 했는데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인사는 서로 나누시고 내일도 성투하시라고 인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메일 주소요? 잠깐만요. 메일 주소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뭐 회원가입 문의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누가 물어보시네. 네. 자, 여러분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